자, 태극기 휘날리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동영상 못 보신 분들 1부 반드시 보시고 2부 확인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태극의 역사라든지 이 태극이 우리나라 국기로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자료가 여러분들께 공개될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보신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말 그대로 많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한다는 것을 많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위에 여러분들 사진에 이순신 장군, 고종 황제, 이승만 대통령, 김구주석,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저 그림을 제 화면에 같이 배열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이제 2부를 정리하시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될 겁니다. 자, 1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조선시대 수조도에 이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가 탄생하기 전에 조선시대 수조도를 본다면 살인광기에 태극기를 꽂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그림에서는 저것이 태극기 비스무리해가지고 잘 모르져 보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조일전쟁 때 그림을 본다면 그때 우리나라 함선의 배치라든지 배의 모양을 본다면 충격적인 내용이 이 그림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거북선 뒤에 따르는 배는 전부 다 태극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보십니까? 태극의 문양을 새겨가지고 아마 피아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 수군의 배는 태극이 다 새겨져 있고 너무 작은 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만 타고 있다는 거고요. 약간 규모가 된 배는 전부 다 태극을 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 때 일본이 타곤 일본의 배라든지 명나라의 배는 태극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일부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태극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군 조련대 빈풍에 등장하는 바로 사령관 배 앞뒤에 그렸던 태극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극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죠 보면요. 자, 이것도 19세기 말에 제작된 그림으로서 지금 박영우의 태극기가 탄생하기 이전의 여러분들 그림입니다. 자, 태극기가 저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부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신선한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차피 태극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별도로 배치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기억을 해드리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보면요. 또 나라 이름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하는데 그 대한이 어디서 온 대한입니까? 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꼴값 뜨는 소리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면 이 대한은 남쪽에 있는 삼안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한.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전라도에 이제 지난 편연에서 왔다고 백과사전에 온라인 글을 올린 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즉 더럽게 공부하는 새끼들이 그런 글을 올립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자, 대한의 기원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제국 이제 기억나죠 보면요. 대한제국이라고 우리 쓰지 않습니까? 자, 대한제국 헌법인 여기 보시면 대한국국제라 해가지고 반포되는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보면 자, 대한제국의 헌법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대한국국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반포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언제냐? 강무원년 1897년 10월 12일 부터 이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존재를 하는 나라죠 보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권을 침탈당하지 않습니까? 자, 대한제국 어떻습니까? 자, 대한제국이 탄생할 때 대한제국 헌법이 탄생합니다. 바로 대한국국제라는 것이 반포되는데, 자, 여러분들 9개조가 발표되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한제국이라 좀 말만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자, 고종 황제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게 국호를 발표하면서 어떻습니까? 천자국의 이제 이렇게 위상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중국의 4대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떳떳한 천자국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원구단을 세우고 어떻습니까? 그게 하늘에 상제 위패를 걸고 천재를 보십니다. 옛날에 천자만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하늘의 제를 고종 황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원구단에서 보십니다. 지금 가보시면 그 고종 황제가 직접 천재를 모셨던 그 단은 파괴되고요. 그 자리에 조선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제국이 이렇게 탄생한 자, 대한민국 기원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원은 1897년 대한광무 1년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1일자 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종 황제가 뭐랬느냐.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남쪽에 만진한 변난의 사만으로 봤다. 그 헛소리 믿지 말았죠. 보면요. 더럽게 공부하는 놈들이 그런 식으로 다 써놨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만, 고조선의 사만을 똑바로 공부한 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만음은 전부 다 남한의 사만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고종 황제의 사만을 여러분들께 오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고종 황제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이란 곧 사만, 고종 황제의 땅이란 어떻습니까? 옛날에 고종 황제가 다스렸던 땅은 남북한이었죠. 남북한이면서 저 만주 쪽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은 남쪽의 사만인데 고종 황제가 생각한 사만은 그게 아니라 남북한하고 저 만주 쪽에 이 사만입니다. 간도까지. 여기가 사만입니다. 이 사만의 이름 말 고종 황제 어록만 하나 실록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만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사학자가 우리나라에 전국의 대학가에 국사학과가 몇 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놈도 나서 가지고 사만의 실체를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다 개소리하고 자빠졌었죠. 보면요. 자, 고종 황제는 뭐냐면 사만이 바로 우리 남북한 그리고 간도 만주를 전부 다 사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만 땅에 어때요? 옛날에 누가 있었다?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누굽니까? 보면 바로 단군성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단군성조께서 사만을 열었다는 기록을 이렇게 고종 황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국포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옛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에 이야기할 때 한도 어떻습니까?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왜? 옛날부터 중국과 우리 기록을 보면 사만의 사만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불교 서적에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사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이 식민사학자들, 조선 총독부에 이렇게 따까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반들에서 이 사만이 남쪽의 사만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종 황제도 이해한 것처럼 내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지 않고 자꾸 한이라고 했다. 왜? 옛날부터 이 우리의 남북한 땅, 간도, 만주가 전부 다 사만의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께서도 어떻습니까? 문서를 보낼 때 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이거예요.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고종실록 36권에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대한의 기원이 고종 황제께서 원래 사만이기 때문에 사만이라 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전부 다 한이라 불렀기 때문에 대한이라는 칭호를 써도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한이라는 칭호를 써도 누구나 다 이 대한이 지금의 사만, 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고종 황제가 광무 1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못을 박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대한은 단군조선의 사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종 황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고 고종 황제에 가서 또 정리한 게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단군이 다스렸던 땅이 사만 땅이다. 이것이 나중에 3조선으로 가져보면요. 근데 이 3조선이 나중에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해가지고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유학시대를, 조선시대 유학자들을 거치면서 이 3조선의 시대가 어떤 식으로? 자, 단군조선, 기자조선, 미만조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완전히 조작돼 버리죠. 그런데 고종 황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단군의 땅이 사만의 땅이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한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대한이라는 칭호를 써도 세상이 다 안다 라고 이렇게 고종 황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원문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충격받으실 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많이 들으셨죠? 국사 시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국사 선생님 중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국사학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직까지도 말을 안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를 이야기 안 합니다. 국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99.9%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기록은 1919년 4월 12일 날 임시정부의 첫 임시의정회 회의 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호를 발안했다라고 넣어줘 보면요.
자, 이때 뭐냐면 여운형이라든지 시소고라든지 수많은 어떻습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뭘 했느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볼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눈치채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의 여야가 갈라져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영혼함을 갈라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배경이 뭐냐면 이 역사를 정립 안 해주기 때문에 개판이 돼가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김구 주석도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 때 정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들 들으실 겁니다. 증거 자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민족 독립운동사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하면서 1919년 4월 13일 날 이것을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임시정부로 이제 정식으로 공포하고 임시정부 현판식을 또 거행하죠. 17일 날. 쭉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셋째 보시면 셋째 국호 문제에서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등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였는데 마지막 그 황실의 우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다 하면서 결국은 뭐냐? 토론한 결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3일 날 독립운동의 구심단체로서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출발을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그대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전할 거냐, 조선공화국이냐, 고려공화국이냐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본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자, 여러분들 나라는 뺏겼지만 국토는 빼앗겼지만 어떻습니까?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뭐죠 보면요. 그 주권과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우리는 땅을 내준 것이 아니죠. 빼앗긴 거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기록이 나오고 또 이제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1919년 9월 11일 날 헌법에 여러분들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국이 독립국인과 아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도다. 이렇게 쭉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헌법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느냐? 자,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죠? 독립국인과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반만년 역사의 근이 나오죠 보면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항상 우리 민족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서에 보면 대부분이 반만년이라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2천만 민족이 나오죠 보면요. 이제 그 밑에 쭉 보시면 빨간색이 나오죠. 원년 4월 11일에 발표한 뭡니까 보면 자 여기서 원년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탄생한 원년이 언제냐라는 것을 빨간 걸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 자, 이승만 대통령이 나옵니다. 임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여러분들 정확한 기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려를 하는 것이 이 방송 보고 또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좌파냐 우파냐 아니면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좌파, 우파 논리 안 따릅니다. 저는 양파 논리로서 있는 역사 논리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보면요. 자, 임시 대통령인 바로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때 나온 문서를 여러분들 공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11호인데 보면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2년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 2년 언제입니까? 2년 1월 26일인데 대한민국 2년인데 원래 뭐입니까? 대한민국 밑에 보시죠. 임시정부 정부 국무원 자 쭉 나오죠. 자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쓰면서 이승만 임시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반포한 내용입니다. 자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냐? 이동희 국무총리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때 그대로 어떻습니까? 임시정부 때 기록한 문서입니다. 제가 이런 사료를 찾으면서 진짜 분통을 터뜨린 것이 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갈라놓고 저렇게 싸우게 만들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국사 시간에 안 가르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안 가르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도 대한민국이라고 썼다는 것을 안 가르치고 왜 영혼함을 가르고 저렇게 갈라가지고 이념의 장 어떻습니까? 6.25 전쟁처럼 또 이념을 가지고 서로 총질하게끔 만드는
왜 정치인들이 저런 짓거리를 하고 학자들이 왜 저런 짓거리를 할까? 저는 참 이렇게 임시정부 자료라든지 독립운동사 연구를 하면서 진짜 분통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우리 교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좌파요, 우파요? 왜 이런 와서 역사 강의를 우리 뭐 동북공정 그런 강의를 하느냐 하면서 뭡니까?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기 때문에 절대로 좌파도 우파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양파를 좋아합니다. 이리 이제 하니까 전부 다 웃으시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말 그대로 좌파 오신 분들, 우파 오신 분들도 즐겁다고 재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우리가 왜 이런 역사를 몰랐냐 하는 것을 후회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어떤 정치인들 와가지고 왜 이런 역사적 문서라든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서로 민족을 싸우게 만드느냐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교포분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919년 9월 11일 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들 오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제3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대한제국의 강토는 구항국의 판도를 한다. 대한민국은 구항시를 우대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기록 언제 보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의 헌법인데, 자, 임시정부 때의 기록을 본다면 영토는 어디까지다? 판도는 대한제국의 영토가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또 뭐다? 대한민국은 구황실. 바로 어떻습니까? 대한제국을 우대한다 뜻입니다. 그럼 뭐냐?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바탕으로 개성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임시헌법에서 어떻습니까? 밝혀놓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다? 대한제국에서 왔다고 헌법으로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9월 11일 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했다는 것을 자,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자, 광복 후에 1948년 국회의장 이승만 대통령, 옛날 이제 국회의장이었죠. 자, 국회의장 이승만이 요청해가지고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이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김인현 3월 혁명에 글귀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 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누가 요구했느냐? 바로 국회의장 이승만, 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요구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김인현 3월 혁명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7월 7일 우리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해가지고 요거 내용도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사 말미에 뭘 했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면서 말미에는 뭐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붙여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광복 후에 문서에 관보라든지 모든 문서에 기록해가지고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대한민국과는 별개의 단체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죠. 이것이 조선 총독부의 장난이고 식민사학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자, 이제 태극기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이야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본에 이제 1882년 10월 2일자에 일본 신문 시사신부에 실린 겁니다. 자, 조선국기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왼쪽에 조선국기입니다. 자, 1882년 10월 2일자에 조선국기라고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제 1883년 3월에 고려국기라고 나온 것이 가운데고 보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뭐냐면 바로 고종황제 대한제국의 의기입니다. 자, 태극 8개도인데 저 태극 8개도가 비정돼 가지고 태극기가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원래 지금 우리가 쓰는 태극기의 원형과 제일 가까운 모습은 바로 조선의 수군 사령관배에 벌써 그 시대 때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예구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갔다. 이것도 역사에서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걸 정리하고 자, 여기 보시면 기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종의 의기를 변형시킨 태극기가 1882년 5월 조미
수호통상 조기를 체결 시 나라의 상징으로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나오고 4개월 후에 박영우를 정사로 일본에 어떻습니까? 간 수신사 일행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 했는데 이제 일부 기록을 보신다면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종의 여기를 변형시킨 태극기가 아니었죠. 원래 태극기는 조선 수군의 사령관기에 원래 태극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깃발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박영우라든지 이런 내용의 태극기 역사는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될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태극기가 바로 1882년 5월 조미 수호조약 단결 체결 당시에 사용된 태극기입니다. 자, 이영준 태극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2004년 미군 해군부 해상국의 자료에서 그 실체가 발견되었죠. 보면요. 자,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 사계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지정 반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태극기가 나오죠. 보면요. 자, 태극 이영준의 태극기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의 역사 기록에 본다면 가장 이런 시기에 이용한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태극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태극기는 바로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십시오. 잘 보시면 중간에 큰 깃발이 있죠. 저 깃발이 뭐냐면 고종 황제 고종 대왕께서 행리를 종로를 지나가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습니까? 태극기 이제 여러분들 감중년이라 가지고 보이는 쾌가 뭐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 위에 그 쾌가 뭐냐면 바로 팔개 중에 뭐냐? 감개입니다. 감중년이라 가운데가 하나고 옆에가 두 개씩 쪼개진 거죠. 보면요. 팔개 중에 감개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자, 벌써 고종 황제가 이제 움직일 때 국기를 태극기를 앞세우고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여러분들 1885년 자, 여러분들 프랑스 신부가 자, 촬영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태극기는 여러분들 뭐냐? 고종 황제가 바로 외교 고문인 데니에게 어떻습니까? 하사한 태극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걸 이제 그 집에서는 보관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현존 남아있는 사진상이 아니라 실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가 바로 데니의 태극기입니다. 자, 요 태극기는 언제 태극기가 보면요. 바로 이제 강국회 강주 전남연합지부가 공개한 자료인데 1907년 순종 황제 즉위식 때 기념 엽서에 나온 바로 어떻습니까? 평양의 모습. 자, 엽서에 나온 그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망국기가 보이면서 뭐죠? 태극기를 엄청나게 그렸죠. 자, 순종 황제 즉위식 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태극기를 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제국 때 전부 다 이제 태극기로 이제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임시정부 시간 때 태극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시정부. 자, 여러 종류의 태극기가 어떻습니까? 태극기가 가운데서 갈라지고 세로 세워가서 갈라지고 많죠. 하지만 다 태극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태극기가 어떻습니까? 멕시코라든지 자, 이런 태극기가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극기를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양반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김일성입니다. 바로 북한 정권을 수립한 바로 김일성인데 김일성의 기념사진의 앞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바로 태극기가 있습니다. 자, 김일성의 기념 우표에 여러분들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태극기가 여러분들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1946년 바로 김일성 주석이죠. 보면 용어로 본다면 말 그대로 기념 사진과 기념 우표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죠. 북한도 어떻습니까? 정식 정부가 수립적이 된까지 국기를 뭘로 썼다 여러분들? 태극기를 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지금 북한에서 뭘 하는 것이냐? 인민군 창건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인민군 창건식을 하는데 내건 국기가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바로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자, 오늘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놀랄 겁니다. 저런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태극기를 다 사용했고요. 이후로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자기들 이제 깃발을 다시 만듭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요. 자, 보십시오. 태극의 역사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원래 태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보면요. 12번째 아들 태우의 한웅이죠. 배달국의 5번째 태우의 한웅의 12번째 아들이 태우복기씨인데 그분이 태극 8개를 먼저 그려가지고 역사에 태극과 8개라는 거 태극기에 4개 우리 쓰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런 역사를 꾸준히 가지면서 내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태극기가 국기의 형태로 쓰인 것이 언제다 보면 바로 조선시대 때 수군 사령관기, 수군의 사령관기에 태극기가 쓰였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어디에 보면요. 바로 고종의 대한제국대 국기로 씁니다. 국기가 쓰이고 보면요. 이 대한제국의 국기는 다시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기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기는 다시 뭘로? 지금의 광복부의 대한민국 국기로 여러분들 사용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표에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조선의 수련 오랜 기간을 떠나서 가까운 시간대로 말씀드리다 하더라도 조선의 수군사령관기에서부터 자, 실제로 국기가 쓰였던 시간대는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까지입니다. 자, 국기를 태극기로 동일하게 썼다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 뭔지 이제 기억하시겠죠? 바로 국가의 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한제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의 체제였다면 국기를 다른 것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역사 2부를 통해서 다 정리하신 것처럼 먼저 보면요. 동일한 태극기를 가지고 그 개성, 정통성을 헌법으로 명시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부를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착잡한 부분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좌우 논리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임시정부 사료를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바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념의 전쟁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 어떻습니까? 민족으로서 통일성의 한민족으로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의 정통성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태극기 역사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잡아야 될 개념은 뭐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까지는 역사의 정통성을 기승한 국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념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늘 순수한 역사 강의로서 오늘 2부를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 지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유튜브 제작에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나은 자로 더욱더 여러분들 좋은 사료가 많이 확보된다면 여러분들께 그 사료를 공개를 해 항상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료도 여러분들 주시면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공유하셔가지고 영원히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제작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료라든지 어디 가서 찍은 역사 답사 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매림역사문화TV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가시는 동지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태극기 휘날리며 2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